그러면서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이 책 속에 한비아 작가님과 방세영이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사실 이 책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야.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읽어봤거든. 그때 내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 뭐야? 우리 지안이 엄마 아빠 없이 지금 제주도에 강귤농장에 일하러 가셨잖아요. 몸 푸러 가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내가 영상으로 하나 찍을 거야. 그래서 어제 남편과 둘이서만 데이트를 하러 갔어. 맛집을 찾아서 들어갔었던 식당 그 근처가 예전 내가 10대 때 살았었던 우리 동네인 거야. 어린 시절에 살던 집 한번 가볼까? 그런데 남편이 그 집을 다 둘러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해준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야. 내가 영상에서도 찍어 놓은 적이 있는데 내 어깨 높이 정도까지 오는 파란 색깔 나무 대문집에 살았었던 이야기를 찍어 놓은 게 있어. 그 집을 우리가 다녀왔잖아. 이번에 같이 가면서 너 표정이 밝은 거야. 그래서 왜 밝지? 30년 후에 그 동네를 보니 사실 다 너무 낡았는 거야. 되게 초라해 보였어. 그런데 너 그 집을 바라보는 너의 표정은 너무 행복해 보였어. 이건 어떤 감정일까?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줬어. 어린 시절에 본인을 스스로 참 많이 사랑했나 봐. 그래서 지금 그 어려웠었던 시절에 집을 보는 너의 표정도 너무 밝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고 그런데 그 가난했던 그 시절의 나를 내가 왜 사랑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봤다고. 책이었던 것 같아.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쇳덩이가 있어. 그 쇳덩이를 대장장이가 10번을 내려치는 거야. 내려칠 때마다 쇳덩이 입장에서는 어떨까? 너무 아프겠지. 하면서 10번을 참아낸 거야. 그리고 나니까 본인이 뭐가 되었게? 뭐가 되었어? 칼이 된 거야. 내가 이 힘든 시기를 10번 참아내고 나니 내가 칼이 되었네. 얘들아, 나 칼 되었어. 하고 나머지 쇳덩이들에게도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던 쇳덩이의 마음은 어떨까? 10번만 참아내면 나도 칼이 되어서 갈 수 있어. 10번 참아내자. 이런 마음으로 대장장이 앞에 딱 놓여진 거야. 대장장이가 한 번을 탁 내려치는 순간 이 쇳덩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9번만 참으면 돼. 또 내려쳤을 때는 8번만 참으면 돼. 드디어 마지막 10번째를 내려친 거야. 어땠을까? 나 이제 칼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대장장이가 또 내려치는 거야. 그래서 이 쇳덩이 입장에서 뭐예요? 방금 친구는 10번만 내려쳤잖아요. 나 왜 내려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또 내려치는 거야. 또 내려치는 거야. 몇 번을 내려쳤는지 아니? 몇 번? 3만 번. 처음에는 억울했고 중간 정도쯤 갔을 때는 자포자기했어.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런데 3만 번이 내려치고 나니 이 쇳덩이는 어떤 칼이 되었을까? 어떤 칼이 되었지? 명품 칼이 된 거야. 그 전에 10번을 내려쳐서 칼이 된 친구는 뭐 다이소에 갔겠지. 아니 내가 다이소 칼이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도 다이소 칼 써. 그런데 사실 1,000원 주고 산 다이소 칼은 부러져. 그럼 우리 어떻게 해? 버려. 왜냐면 또다시 1,000원 주고 살 수 있으니까. 3만 번이 내려쳐진 쇳덩이로 만들어진 명품 칼은 어떨까? 장인의 손에 가겠지. 그리고 그 장인은 그 칼을 정말 다듬어 가면서 관리해 가면서 본인의 밑에 세대까지 유산으로 물려줄 것 같기도 해. 그렇지. 내가 그 책을 고등학교 때 읽고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지금의 나의 시련이 대체 나를 얼마나 명품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때 진짜 그런 생각했어. 진짜? 그래서 우리 집의 가난이 그렇게 슬프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만일 그 시절 가난했던 우리 집에서 책을 읽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비루하고 남루하고 슬프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지? 내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내 옆에 책이 있었어. 책을 읽으면서 지금 내 삶에 이런 좌절과 고난과 시련들이 다른 친구들이 10번 정도쯤 내려쳐지는 좌절과 고통이라면 나는 끊임없이 내려쳐지는 그 좌절 속에 있구나. 그런데 그 가정들이 다 나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가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너가 그 마지막 집 앞에서 그런 표정이었구나. 그래, 슬프지 않았어. 그 시절에 내가.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어서 찍었어. 맞아. 아, 그런 이유가 있었네. 어찌 보면 너무나 초라한 그 집 앞에서 20년이 지난 방세영이 방긋 웃으면서 사진을 찍더라고. 남편 왜 눈물 닦아? 슬퍼? 아니, 기특하네. 아, 기특해서? 책은 나에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알려줬어. 지금의 내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책은 나에게 거인의 어깨 같은 거야. 내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지금의 시련과 고통이 사실은 저기 나만의 꿈을 향해서 가는 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에 잠시 지나치는 장애물이라는 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여. 보이지. 거인의 어깨가 아닌 미로석에 갇혀있다고 생각해봐. 당장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야. 안 보이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게 된다고. 책은 나에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힘을 줬어. 지도네. 그렇지. 최근에 내가 자기 권리감을 지키는 것에 대한 영상을 찍었거든. 내가 책을 읽었고 그렇게 나의 권리감을 채워가는 걸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 밑에 어떤 댓글들이 달렸냐면 선생님 자기 권리감을 찾을 수 있는 책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나 정말 우리 집에 있는 책들을 다 한 번씩 들여다봤거든. 정말 도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 책을 읽으시면 당장 자기 권리감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자신의 권리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이 없는 거야. 좋은 책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한 권의 책으로는 절대로 남편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 지식은 배울 수 있거든. 방법은 알려준다고. 그런데 그걸 적용할지 적용할 수 없을지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100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거든. 예전에 곰도 100일 동안 마늘이랑 쑥을 먹고 인간이 됐어요. 맞지. 우리가 그리고 100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100이라는 숫자가 지니는 의미는 뭘까를 생각해봤거든. 100 정도가 되어야지 나는 그제서야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고 생각해. 거인의 어깨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 한 권의 책으로는 절대로 바뀔 수 없어. 그렇다면 그 100권의 책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잘 읽어지는 책을 읽으시면 돼. 그래서 자기 이해를 거치고 그 100권의 책이, 그 100권의 작가들이 100권의 깨달음이 나에게 주는 걸 다 받아들였을 때 자신의 권리감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어느 날 느낄 거야. 내가 명품 칼이 되어 있는 거지. 저는 사실 100권의 책을 읽어낼 자신이 없어요 하는 우리 방동이들도 계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남편의 지난 달력을 좀 챙겨왔습니다. 남편 내가 이렇게 달력 챙기고 있는 거 사실 몰랐지. 오늘 내가 영상 찍기 위해서 이 달력 꺼내는 거 보고 남편이 그거 뭐야? 해서 2022년도부터 남편 달력이야. 그렇지. 진짜 놀랬다. 나 다 챙기고 있었어. 나중에 이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서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 2022년도에 남편이 42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했고 그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녹록지 않지.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 그럼. 그때 나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세영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아. 나 너무 힘든데 심리책을 좀 읽어야겠어. 그런데 너는 책을 많이 읽으니까 나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심리책을 좀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남편이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남편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심리책을 검색하고 있었어. 2022년 그때만 해도 그 한 권의 책으로 남편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그런데 진짜 무슨 책을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세영아, 나 이 책 읽을 거야 하면서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고 하는 책을 꺼냈어. 내가 28살 아가씨 때 샀던 책이야. 그 책을 내가 연애할 때 남편에게 한번 추천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나 봐. 근데 그때 남편이 2장을 못 넘기겠다고 했거든. 그거를 들고 회사 책꽂이에 딱 꽂아놨어. 그리고 잊어버렸어. 그리고 10년 동안 거의 꽂혀 있었다며. 꽂혀 있었어. 그런데 남편이 그냥
갑자기 그 책이 본인의 눈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근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알아. 서점에 가면 정말 많은 책들이 있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결이 굉장히 비슷한 책이, 그 한 권의 책이 나를 끌어당기거든. 난 알지. 알지. 이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래. 남편 맞아. 술잔 코끼리 길들이기가 지금 남편의 마음과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이 책 너무 재밌어. 한번 읽어봐. 그게 2022년도였어요. 내가 여기서 찾아봤거든. 남편이 3월 27일 날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시작이라고 적었어. 그리고 앞에 숫자는 1이라고 적혀져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남편이 그때 인생에서 첫 책을 시작한 거야. 남편 공부 잘했거든. 남편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야. 똑똑한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진짜 남편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똑똑한 사람인데 지능은 뛰어난데 지성이 뛰어나다라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았거든. 차가운 사람처럼 느껴지고 조금 마음이 황폐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하지 지능인이라고 하지 않잖아. 근데 나중에 남편이 고백하더라고. 인생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그러니까 동화책 제외하고 한 번도 이거 읽어본 적이 없대. 그렇지. 시험을 위해서 책을 접한 거 말고 내가 읽고 싶어서 읽었던 적이 없어. 맞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 우리가 신혼집으로 이사 올 때 각자 집에서 책을 가지고 넘어왔잖아. 나는 책만으로도 트렁크가 가득 차고 뒷좌석까지 다 채워서 신혼집으로 책을 가지고 왔는데 남편 딱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왔더라고. 친구한테 받은 거? 여자친구더라고요. 내가 그 책 너무 화가 났지만 버리진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이 얘기했어. 나는 책 선물하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쓸데없는. 그 정도로 책을 안 좋아하던 남자였어. 그런데 숨이 쉬어지지 않고 나 좀 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책을 선택을 했고, 이 책 읽는데 얼마 걸렸는지 알아? 남편이 시작을 하면 시라고 쓰고, 마무리가 되면 완이라고 쓰더라고. 근데 얼마 만에 완료가 되었게? 너무 재밌어. 3월 27일 날 시작한 책이 언제 마무리가 되었냐면 4월 26일 날 완료가 되었어. 얼마 걸린 거야? 딱 한 달이 걸렸더라고. 두께가 이 정도 되는 책이거든. 우리 언니가 빌려가서 지금 없어서 좀 아쉽네. 이 정도 되는 두께의 책인데 그 두께의 책을 읽는데 한 달이 걸린 거야. 그때 남편이 이랬다. 책을 읽다가 너무 힘들면 텍스트 읽어내는 힘이 없으니까 책 못 읽겠다고 책을 덮는데, 그 순간 현실이 막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야. 걱정과 고민거리들, 그리고 두려움, 불안 같은 게 들어온대. 그럼 다시 차라리 책 읽는 게 낫겠다. 책을 읽는 것에 힘든 시간을 보내자 해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렇게 한 달 만에 책을 다 읽어냈어. 맞아. 그리고 2권을 시작을 했더라고. 이런 식으로 남편 달력에 다 적혀져 있어. 내가 이걸 그래서 간직하고 있었거든. 너무 재밌는 거 이야기해줄까? 한 달에 한 권 정도쯤이 적혀지기 시작했어. 한 달에 한 권 정도쯤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2023년도 보면 또 너무 재밌기 시작해. 한 달에 2권 정도의 책이 적어지기 시작해. 그렇지. 이제 2주에 한 권 정도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2023년도에는. 2024년도 달력 보면 남편 놀라울걸? 12월 달력이거든. 한 주 만에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알아? 몇 권 읽었지? 2-3권을 읽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각 달 위에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도 적는데 12월 달에는 10권을 읽으셨더라고요. 2025년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12월 달력을 꺼내봤거든. 12월 1일 181권. 그건 사랑이었네. 완료했다라고 적고 182권째 가제가 노래하는 곳을 시작했다라고 표시를 했더라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권씩 읽던 남자가 그 다음 연도에는 2주에 한 권 정도쯤은 읽을 수 있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일주일에 한 권, 2권 정도쯤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가 이제는 하루에 한 권 정도쯤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참 놀랍다. 몇 년 만에 결과야? 4년 만에 결과지. 100권을 읽는데 남편이 정확하게 몇 년이 걸린지 알아? 3년? 3년이 걸렸더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2024년 12월 31일 날 100권의 책을 마무리했어. 100번째 읽은 책 제목 기억나? 알지. 첫 번째로 읽었던 술 취한 코끼리를 100번째 책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었더라고. 그 전에 3년 전에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읽는데 몇 달 걸렸어? 한 달 걸렸지. 그런데 12월 31일 날 하루 만에 다 읽었더라.
자, 내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왜 드리냐면, 우리 남편은 지금 꽤나 행복한 사람이야. 본인의 삶을 거인의 어깨 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나 가제가 노래하는 곳 이 책 너무 사랑하거든. 2번이나 읽었어. 그런데 이 두께의 책을 읽는데 나 얼마 걸리는지 알아? 하루? 난 하루 걸리잖아. 남편 알지? 아침에 지한이 학교 보내놓고 나 오늘 아무 일정도 없는 날이다 하면 아침부터 읽기 시작해. 그래서 계속 카야와 함께 늪지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을 딱 덮잖아.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니? 무슨 생각? 나는 하루 만에 이 책을 다 읽어낼 수 있는 사람. 이 책을 다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특별함이 나를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방법을 줘서가 아니라 그저 이 책을 하루 동안 읽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특별함이 나를 굉장히 우월하게 만들어줘. 그 우월함이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 단단한 내면은 외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방패가 되어서 나를 꽤나 근사하게 잘 지켜주고 있거든.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우리 집에 책이 진짜 많잖아. 우리 방동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쪽만 책이 보일 건데 사실 이 맞은편도 전부 책이야. 우리 집에 책이 진짜 많은 이유가 내가 책 욕심이 좀 있어. 내가 아가씨 때 읽었었던 책인데 자신의 연봉의 1%를 책에 투자를 하면 그 사람의 중년은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일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읽었거든. 나 예전에 1년차 때 유치원교사 월급이 연봉이 1,000몇백만 원이었어. 1,000만 원 남짓했다고. 거기서 1%는 얼마야? 10만 원 정도 되겠지. 그때는 책값이 6,000원, 7,000원 할 때였어. 그래서 1년에 한 10몇 권의 책을 내가 샀던 것 같아. 그게 지금 우리 집에 그대로 있고, 내가 아가씨 때 샀던 책을 요즘 남편이 읽어. 요즘 읽지. 2월 1일 날 읽었던 그건 사랑이었네. 이거 내가 20대 아가씨 때 샀던 책이잖아. 그거 지금 남편이 읽고 있잖아. 맞아. 그러면서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이 책 속에 한비아 작가님과 방세영이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사실 이 책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야.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읽어봤거든. 그때 내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알아? 뭐야? 지금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비아 작가님이 이야기했었던 그 모든 배움들이, 깨달음들이 다 내 삶에 다 스며들었구나. 스며들어서 어느 날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구나. 이게 책이 가진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마지막 장 덮으면서 진짜 놀랬어. 왜? 그냥 너더라고. 그치. 너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 같았어. 근데 그때는 그 책 읽으면서 깨달아가면서 읽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깨달음이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느 날 스며들어 있었구나. 내가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왔구나. 그래서 40살의 방세영은 한비아 작가님만큼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했어. 꽤나 근사한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 한비아 작가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 후지게 나이 드는 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후지게 나이 들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책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 내가 이제 그 말을 알아듣겠잖아. 그치. 당장 읽지 않아도 괜찮거든. 근데 책이 꼽혀 있는 거 보면 그냥 너무 기분 좋아. 나 자신을 위한 사치야.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방동이 여러분들이 장난감 사고 예쁜 옷 사는 데만 투자하지 마시고 나만을 위한 책을 구입해 보시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나를 지켜낼 거야. 나 자신을 사랑할 거야. 나 자신을 아낄 거야. 부모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보살피잖아. 그 모습을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워. 자신의 권리감을 챙기기 위한 책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그 댓글에 대한 답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아. 어떤 책이든지 상관없어요. 본인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고 예쁜 조각 케이크 한 조각 내어놓듯이 본인만을 위한 시간은 여유가 생길 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책 읽는 시간 반드시 확보하셔라. 그리고 아이만을 위한 돈을 사용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책 한 권 구입하시라. 그래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달이 걸려도 된다. 읽어내시라. 그 순간 나는 이 책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하는 자기 권리감이라고 하는 단단한 방패막이가 나의 내면에 생길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나가면 되는 거야. 엄마의 성장을 내 아이는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근데 진짜 궁금할 수도 있잖아. 어떤 게? 어떤 책을 선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그래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가 추천드리는 책이 나에게는 인생 책일 수 있지만 우리 방동이 여러분들께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점에 가. 제목이 뭔가 나를 끌어당긴다 하는 책들을 한 10권 정도쯤을 우선 바구니에 다 넣어. 그런 다음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리고 그때부터 그 10권의 책 중에서 앞에서 2장 정도쯤을 읽어. 그런데 유난히 이 문장이 안 읽어지는 책들이 있거든. 그 책이 안 좋은 책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나와 이 연결점이 맞지 않는 거야. 그 책들은 가지고 오면 안 돼. 그런데 어떤 책이 2문장 정도 읽는데 나의 가슴에 확 꽂히는 책이 있거든. 있지. 그리고는 2장이 술술 읽어지는 책이 있어. 그 책은 가지고 오셔도 돼. 그래서 읽어보셔야 된다. 본인에게 가장 잘 읽어지는 책은 본인이 읽어봐야 한다. 소설책도 상관없고 자기계발서도 상관없어. 시도 상관없어. 에세이. 그 무엇도 상관없어. 본인이 잘 읽어지는 책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몇 권까지 읽어라. 곰이 마늘 먹었던 시간만큼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100일 동안 매일 책 읽기를 도전해도 괜찮고 100권의 책을 읽는다라고 도전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신만의 시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된다. 내면이 단단한 엄마가 되어 계실 거야. 근데 우리 방동이 분들은 방부르기니가 읽었었던 책이 궁금할 수 있거든. 10권 정도를 추천해 줬으면 좋겠어. 소설 중에서는 이 책, 에세이 중에서는 이 책, 육아서적 중에서는 이 책. 오케이. 진짜 준비할게.